경기도에서 또 한 번 시민의 발이 멈춰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버스 파업.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제는 파업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광역버스뿐 아니라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군 경계를 넘는 노선은 경기도 예산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시내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고 경기도가 일부 재정을 지원합니다. 2개 이상 시군이 재정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이것을 조정해줘야 되는 역할을 도가 지금 책임져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 안에 있는 것들은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기도는 당초 2026년까지 시군 경계를 넘는 노선만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 입장을 고수하자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준공영제 방식도 노선 입찰제가 아닌 수익금 공동관리형입니다. 노선 탈락 우려가 없고 고용 승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업체와 노조가 모두 원하는 방식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파업을 앞둔 마지막 교섭장을 찾아 준공영제를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대승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도 저희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노선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은 시군이 70%, 경기도가 30%를 분담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각 시군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지난달 말이었죠. 이제 경기도가 파업을 어쨌든 이제 막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사실상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에서 파업은 없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데요. 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연간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파업 때마다 노조의 주된 요구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인데요.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일 2교대제 등 버스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이 연 7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1년에 7천억 원. 결국에는 이제 경기도가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다 지원하지도 않고 중앙의 지원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율이 미비한데 시군들이 그럼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시군이 70, 도가 30을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군이 여기에 동참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선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있고 반대로 규모가 적은 소도시도 있는데요. 이 모든 시군에 일괄적으로 예산 부담을 지운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내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군이 이제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준공영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어떻게 이런 시군까지 이제 같이 유인을 할 거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준공영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안 하면은 또 그게 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군의 각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무척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과 화성, 성남 등 이 3개 시는 경기도와 TF까지 꾸려서 준공영제 부분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왔는데요. 파업을 앞두고 경기도가 갑자기 전면 확대로 돌아서면서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에는 고민이 더욱 큽니다. 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걸 좀 해줘야지 지하철로 어느 정도 부담이 예상된다고 나오는 거고 도가 조금 빨리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네. 경기도가 너무 갑자기 결정한 것 아니냐. 사실상 이제 파업에 임박해서
회사와 이제 기사들의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일단 발표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준공영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 노선 입찰제가 아닌 수익금 공동관리제, 즉 업체와 노조가 모두 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제 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게 개인 회사의 소유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경기도 버스 요금이 서울보다 200원 정도 비싼데요. 그래서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도 김동연 지사의 중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때문에 이런 공약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꾸릴 방침이고 세부 이행 방안의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김 지사는 고려하고 있던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열악한 경기도 버스 그리고 경기도 기사들의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 예산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역시 세금,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다. 이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수고했습니다.